근데 올리브유를 제대로 먹으면 요즘 유행하는 그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비만 주사 위고비 아시죠? 그래서 잘만 먹으면 이 위고비랑 좀 비슷한 효과도 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올리브유는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요거를 딱 바꾸면요,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어요. 식욕이 줄고 또 혈당도 덜 출렁거리면서 야식 생각이 줄어들 수 있어요. 그래서 바로 제가 활용한 방법은 같이 먹는 거예요. 자, 오늘은 다이어트 얘기를 할 겁니다. 급하게 찐 살을 또 급하게 빼야 되잖아요. 빨리. 빼야 합니다. 여름 전에 한 번씩 빼줘야 돼요. 요즘에는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되게 많이 뿌려 먹으시는 게 좀 유행이잖아요. 네. 근데 이걸로 뭔가 살이 빠졌다, 뭐 이렇게 딱 특별히 막 얘기하시는 분은 후기로는 잘 못 봐가지고 어떤가요? 진짜 많아요. 근데 그런 분들 왜 나 안 빠지지?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럼 다시 반대로 또 물어봐요. 언제 드셨어요? 혹은 어떻게 드셨어요? 이렇게 여쭤보거든요. 그럼 대부분 그냥 뭐 샐러드에 막 뿌려 먹었다, 뭐 빵에 찍어 먹었다, 막 그렇게만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올리브유를 제대로 먹으면 식욕이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쭉쭉 빠질 수 있어요. 먹는 방법이 뭔가 있어요? 그럼요. 요즘 유행하는 그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비만 주사 위고비 아시죠? 그래서 잘만 먹으면 이 위고비랑 좀 비슷한 효과도 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올리브유를 기름이 아니라 건강한 다이어트템으로 쓰는 방법, 이 먹는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것부터 타이밍까지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.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챙겨 먹는데 효과가 없는 사람은 왜 그런 거죠? 그러니까 올리브유만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다니까 그날부터 그냥 막 샐러드에 막 이렇게 뿌려서 그냥 막 드시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먹고 살 막 엄청 많이 뺐어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드물죠. 왜냐면 올리브유는 기름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름도 섭취하는 타이밍, 그리고 양, 또 조합 이런 게 맞지 않으면 효과 거의 없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없이 채소 샐러드 요거에만 이제 올리브유를 드신다고 하면은 혈당이 안정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출렁거릴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먹고 나는 올리브유랑 샐러드만 먹었다, 이렇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. 왠지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야채도 좀 어떻게 보면은 생냉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익히지 않은 거잖아요. 거기에 또 기름도 들어가니까 위장에 부담 생기기가 쉬워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을 써야 해 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.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조리용으로 고온에서 사용하게 되면 몸에 좋은 성분들이 날아가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올리브유는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요거를 딱 바꾸면요,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어요. 식욕이 줄고 또 혈당도 덜 출렁거리면서 야식 생각이 줄어들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서 항상 지켜오고 저희 아들에게도 하고 싶은 이 진짜 효과는 올리브 유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저는 이제 귀찮은 거 싫어하고 여러 번 해야 되는 거 싫어하고 복잡한 거 하는 거 싫어해요. 저랑 똑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까먹고 매일 할 수도 없어요. 너무 어려우면. 그래서 아침에 식전에 한 숟갈만 올리브유를 먹어요.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요령이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처음에 그냥 올리브유를 먹어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맛이 없습니다. 기름이잖아요. 그래서 약간 속도 울렁거리는 것 같고 이 종류마다 약간 향이 좀 다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입도 쓴 느낌도 있고 내가 이거를 아침마다 이렇게 싫어하면서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제가 활용한 방법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.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가 이제 노폐물 좀 씻어주고 이제 식전에 물 한 잔 마시는 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. 그때 올리브유를 한 숟갈 같이 드시는 거예요. 약간 미지근한 물이랑 같이 먹게 되면은 위에 올리브유가 너무 잔여물이 남지 않고 장까지 쭉 내려가면서 흡수가 잘 되게 돼요. 실제로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지방산이 소장에서 GLP-1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하게 되거든요. 이 호르몬을 자극하는 거랑 관련된 약이 바로 위고비예요. 그래서 이 식욕을 낮추고 포만감을 오래가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아침 공복이나 점심시간 30분 전 이 둘 중에 편한 걸로 고르시면 돼요. 그리고 요거는 하루 내가 올리브 한 숟갈 먹었는데 바로 살이 빠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. 최소한 2-3주 이상 꾸준하게 해주셔야지 식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혈당도 그것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덜 움직이게 되고 점점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. 올리브가 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어떤 올리브유를 저희가 선택해야 돼요? 올리브유도 사실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.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셔야 돼요. 왜냐면 이게 가장 덜 가공된 상태고 몸에 좋은 황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남아있거든요. 우리 그때 뭐 레몬 할 때도 많이 나왔던 비타민 E, 폴리페놀 뭐 이런 올레오칸탈 성분들이 정제하는 과정에 자꾸 날아가게 돼요.
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산도예요. 산도가 낮을수록 품질이 좋거든요. 국제 기준상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.8% 이하여야 돼요. 그래서 요거는 제품 라벨이나 뒤에 보면 스티커 보면은 써 있어요. 산도, acidity 0.8% 이하, 산도 0.5, 산도 0.3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산도가 적을수록 더 신선하고 고급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하나 더, 그 들깨 기름 할 때도 얘기했는데 네. 콜드 프레스, 콜드 차가운 압력,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냉 압착한 거.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낸 기름이라고 써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마지막은 병인데요.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거 아마 보신 적 없을 거예요. 올리브유는 대부분 좀 갈색이나 검정색 뭐 이런 데 들어있거든요. 유리병에 들어있어야 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주시고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되고요. 오히려 올리브유는 냉장 보관은 안 돼요. 이렇게 고르고 앞에 알려드린 루틴대로 드시면 진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. 그럼 올리브유 먹을 때 뭔가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? 첫 번째, 샐러드에만 뿌리고 끝.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, 어떻게 보면. 샐러드에만 올리브유 뿌려놓고 나 건강하게 먹었어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같이 안 들어가면 혈당 조절 효과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포만감도 당연히 오래가지 않겠죠. 에너지를 잘 쓰기 하기 위한 재료로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꼭 필요해요. 근데 그때 혈당이 확 치솟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로 올리브유가 활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샐러드에 닭가슴살, 계란, 퀴노아, 두부, 병아리콩 그것도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균형 잡힌 식사로 만들어주시는 게 핵심이에요. 두 번째는 보온의 조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.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볶음밥, 고기 구울 때, 계란 후라이 이런 데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럼 사실 올리브유의 역할로 썼다기보다는 그냥 기름처럼 써버린 거예요. 왜냐면 좋은 성분 열에 다 파괴되기 때문에. 그리고 또 발연점이 굉장히 낮아서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뜨거운 거에는 사실 올리브유 쓰실 필요가 없어요. 엑스트라 버진은 비가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공복에 생으로 마시는 경우예요. 바로 제가 했던 실수죠. 아침에 올리브유를 아침에 미리 먹으면 기름진 게 내 몸에 들어오면서 하루 종일 내 식욕을 땡기지 않게 한다더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먹으려고 했다가 맛없고 입에서 자꾸 남고 속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래서 실패했었어요. 그래서 미온수랑 같이 먹는 루틴. 한 숟갈 먹고 따뜻한 물 한 컵 마셔주시면 위에 부담도 없고 장까지 흡수가 쫙 됩니다. 올리브유를 꼭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이 먹으면 좋을까요? 사실 올리브유 누구한테나 좋죠.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도움이 되는데요. 첫 번째는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. 아침부터 뭐가 먹고 싶다. 밤만 되면 야식이 생각나서 너무 힘들다.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배가 고픈지 모르겠다. 이런 분들은 GLP-1 호르몬 반응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. 올리브유가 이걸 자극해줘서 식욕이 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죠. 그리고 두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자주 오는 분. 이런 분들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나는 밥만 먹으면 졸리다. 당이 떨어지면 짜증이 난다. 전데? 단 게 자꾸 당긴다 이런 분들.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이 여유로움은 통장 잔고에서 나오고 친절함은 체력에서 나오고 이 상냥한 거는 당에서 나온다. 상냥한 건 당에서 나온다. 당이 떨어지면 상냥함이 줄어드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올리브유는 혈당이 쉽게 출렁이는 사람들한테는 상냥함을 더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위장이나 장이 자주 예민하신 분. 특별히 먹은 게 없어도 좀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.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화가 오랫동안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염증 반응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게 되거든요. 그리고 소화효소 기능 자체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올리브유가 항염 효과도 있고 위장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이어트 중인데 변비 있는 분들 있죠. 근데 다이어트 하면 사실 변비가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. 왜냐면 식사량이 확 줄어드니까요. 그래서 이 올리브유가 기름이기 때문에 이 장에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배변 활동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예뻐지고 싶어서잖아요.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기름만 끊고 저지방 식단만 하다 보면은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좋은 지방을 적절히 넣어주면 이 속부터 윤기 도는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. 다이어트는 사실 뭘 빼느냐보다 내 몸을 무엇으로 어떻게 잘 채우느냐 훨씬 더 중요해요. 왜냐면 내가 먹는 것이 나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게 내 몸을 만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올리브유 한 숟갈을 그냥 기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을 아끼는 작은 습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. 매일매일 나를 잘 챙기는 사람이 결국에 내 몸도 마음도 잘 바꿀 수 있겠죠. 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. 이번 생도 올리브유와 함께 날씬하고 건강하게 건생하세요.